0일 오후 방송되는 KBS 1TV 1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 119회에는 남동호 심장을 이식받은 것이 괴로운 봉천동이 강여원에게 결별하자고 하는 반전이 그려진다. 공개된 꽃길만 걸어요. 119회 예고 영상에 따르면 황병래가 남동호 뺑소니와 음료 원료 조작 혐의까지 다 뒤집어쓰고 구치소에 수감된 김지훈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극 초반 황수진은 지훈의 일을 두고 붙인 황병래와 크게 갈등을 빚는다. 수진은 자수한 지훈을 나몰라라 하는 황병래에게 어떻게 아빠가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진다. 황병래가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라고 변명하자 수진은 지훈 오빠는 우리 가족 아니에요? 라며 격분한다. 더 나아가 황병래는 구치소로 김지훈을 찾아가 수지와 이혼하라고 종용한다. 이혼 서류를 보여준 황병래는 태어나는 아이한테 살인자의 핏줄이라는 멍해를 씌울 텐가? 라며 지훈에게 수지와 이혼하라고 강요한다. 윤정숙이 서재에서 도청기를 가지고 나오는 걸 발견한 수지는 봉천동에게 황병래를 막아달라고 부탁한다. 수지는 우리 아빠 막을 수 있는 사람 봉팀장님밖에 없어요라며 도청기를 천동에게 건넨다. 한편 남동호 심장을 이식받은 것을 알게 된 봉천동은 고민 끝에 강여원과 결별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를 모르는 왕꽃잎은 봉천동을 초대해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천동이 나타나지 않자 여원은 천동에게 전화를 걸고 장상무는 혹시 봉변 이 자리가 부담스러진 건 아닐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천동은 자신을 찾으러 온 여원에게 내가 그분 심장을 받고 살아났대라며 괴로워한다. 그러자 여원은 천동에게 동호의 심장을 이식받은 걸 알고 있다고 한다. 이어 여원은 그래서 날 떠나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라며 울먹인다. 봉천동과 강여원이 이대로 헤어지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꽃길만 걸어요는 123부작으로 오는 17일 종영한다. 평일 오후 8시 30분 방송. 정유민이 심지어를 위해 최윤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8일 방송된 KBS 1TV 꽃길만 걸어요에선 지훈의 과거 악행에 큰 충격을 받는 수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훈이 수지에게 밝힌 건 동호의 추행을 얽힌 진실이다. 지훈은 미안하다. 수지야. 너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 못했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은 너랑 보내고 싶었어 라고 쓰게 말했다. 이에 수지는 뭐가 마지막이란 건데? 정말 감옥에라도 가겠다는 거야? 아빠는 오빠더러 순순히 그러래.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며 격앙되게 반응했다. 지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지훈의 말에도 그럼 나는 뱃속의 아이는 나 오빠 절대 안 보내.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선언했다. 여주는 동호를 죽게 한 원인이 지훈임을 알고는 당신이 우리 형부 사고 나게 만들고 그냥 방치하고 갔다면서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수지는 그제야 동호가 여원의 남편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훈은 죗값 치를 겁니다. 강여원 씨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수지는 병래를 앞에 두고 회사 일 때문에 생긴 사고니까 아빠가 해결해줘요. 오빠 감옥 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요 호소했다. 지금으로서 방법은 없어.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거다. 대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거야 란 병래의 말에 수지는 그게 지금 다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이날 병래는 동호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천동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도 모자라 남기자 사고는 유감스런 일이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봉 팀장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어. 그러니 우리 쪽 부탁 거절 못할 거야 라며 뻔뻔하게 웃었다. 여원을 설득할 사람은 천동뿐이라는 것. 그러나 천동은 여원을 설득하지 않을 거라며 남기자 님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히 그분들에게 그런 짓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병래는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 자네랑 김 본부장을 친자식처럼 여겨왔어. 자네가 누구 덕에 살았어라며 상을 냈다. 이날 방송에선 여원 앞에 무릎을 꿇고 지훈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수지의 모습이 그려지며 이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1TV 꽃길만 걸어요에서는 봉천동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황병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태교 여행을 떠났던 지훈은 아내 수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지훈은 미안하다. 수지야. 너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 못했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은 너랑 보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이에 수지는 뭐가 마지막이란 건데? 정말 감옥에라도 가겠다는 거야? 아빠는 오빠더러 순순히 그러래.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며 격앙되게 반응했다. 지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지훈의 말에도 그럼 나는 뱃속의 아이는 나
오빠 절대 안 보내.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선언했다. 여주는 동우를 죽게 한 원인이 지훈임을 알고는 당신이 우리 형부 사고 나게 만들고 그냥 방치하고 갔다면서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수지는 그제야 동우가 여원의 남편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훈은 죗값 치를 겁니다. 강여원 씨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수지는 병내의 회사 일 때문에 생긴 사고니까 아빠가 해결해줘요. 오빠 감옥 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병내는 지금으로서 방법은 없어.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거다. 대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거야 라고 달래지만 수지는 그게 지금 다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그런 가운데 병내는 동호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천동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 병내는 김본 부장이 남 기자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남 기자 심장이 당신 가슴 속에서 이렇게 뛰고 있었겠냐. 남 기자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네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욕해도 천동이 넌 우리를 욕할 자격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그러나 천동은 여원을 설득하지 않을 거라며 남 기자, 님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히 그분들에게 그런 짓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병내는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 자네랑 김 본부장을 친자식처럼 여겨왔어. 자네가 누구 덕에 살았어라며 상을 냈다. 방송 말미 수지는 여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9일 방송되는 꽃길만 걸어우 118회 예고 영상에 따르면 수지는 여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 지훈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수지는 여원이 뿌리치자 이런다고 강여원 씨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라며 막말을 퍼붓는다. 뻔뻔한 수지 태도에 놀란 여원은 뭐라고 했어요? 라며 허탈해한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지훈이 자수하겠다는 말에 진짜 간다고? 나를 두고라며 눈물 흘린다. 병내는 지훈을 자수시키고 동우 사망을 사주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다. 다음날 지훈은 수지에게 사랑한다는 메모를 남기고 경찰서를 찾아간다. 뒤늦게 지훈의 메모를 발견한 수지는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며 오열한다. 한편 병내는 자수하기 전 회사로 자신을 찾아온 사위 지훈에게 내가 얌전히 가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야단친다. 이에 지훈은 죗값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뒤 구치소로 간다. 천동이 경찰서로 향하는 지훈과 동행한다. 꽃잎 가족은 뉴스를 통해 지훈이 자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슴앓이를 한다. 여원은 남동우 차량 블랙박스 해독에 도움을 준 사무장에게 혹시 천동 씨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천동을 걱정한다. 선아 또한 천동이 사라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오빠라며 걱정한다. 최윤서가 설정하니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9일 방송된 KBS 1 꽃길만 걸어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황수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황수지는 강여원과 자신의 애원을 받아주지 않자 그런다고 당신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냐. 어차피 끝난 거 사정 좀 봐달라. 지금 내 옆에는 봉천동이 있잖냐. 막말했다. 강여원은 이런 황수지에 분노했다. 강여원은 황수지가 끝까지 이기적이라며 감옥에 있다. 한들 댁들의 아이는 아빠와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냐. 하지만 내 딸은 평생 아빠를 보지 못한다. 그 어린 것의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의 심정이 어떤지 당신들이 알기나 하냐. 울분의 눈물을 흘렸는데 하지만 황수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최고로 비싼 변호팀을 꾸릴 것. 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다. 우리 아빠가 기자들 다 막아놨다. 내가 떠들어봐야 아무도 안 들어줄 거다. 고 외쳤다. 강여원은 정말로 반성한다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수하라 김지훈에게 경고했다. 한편 황병래은 남 기자 일은 자네의 실수였지만 그를 방치해 죽게 하도록 지시한 건 나.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자네가 나와 회사를 위해 한 희생 내가 다 기억하고 있겠다. 김지훈의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그런데 외부회계 감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모양. 알다시피 걸려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자네가 이렇게 됐으니 나라도 회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라며 시꺼먼 속셈을 드러냈다. 이런 황병래 의도를 읽은 김지훈은 황병래가 저지른 계약서 조작건과 차명계 좌건까지 자신이 전부 떠안고 가기로 했다. 같은 시각 봉천동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봉천동은 봉선화에게 내가 받은 심장이 여원씨 남편 거래. 털어놓으며 지훈 형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그분의 심장을 받고 내가 살아왔다. 내가 이제 여원씨 얼굴을 어떻게 보냐? 호소했다.
황병래는 김지훈에게 어떠한 인터뷰도 없이 조용히 가라고 종용했지만 김지훈은 그 뜻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은 황병래의 뜻을 어기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병래는 이렇게 된 이상 김지훈을 보호해줄 수 없다. 죗값이 더 커질 수 있다. 협박했지만 김지훈은 기자들 앞에 나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강여원은 경찰서로 향해 CCTV 영상과 만년필 녹음기를 증거로 건넸다. CCTV는 봉천동이 발품을 구해 겨우 구한 자료였는데 이 사실에 강여원은 고마워하면서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봉천동을 걱정했다. 한편 봉천동은 남동우의 납골당을 찾았다. 봉천동은 남동우에게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고 사과하며 오열했다. 그리고 강여원은 봉선화에게 봉천동의 안부를 물었고 봉선화는 눈물과 함께 우리 오빠에게 심장 기증해주신 분이 언니 남편분이래요. 라고 털어놨다.